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이름 이름 박하성입니다. 하성이. 네, 몇 살이야? 23살이에요. 지금 무슨 일 해? 지금 건축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오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이제 아기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제 아기가 아니어서 아우, 하성아, 23살에 네 애가 아니네. 2명은 또 뭔 얘기야. 아우, 진짜 머리 아파 죽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자애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TV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솔직히 뭐 어떻게 한번 오지 않을까. 너 결혼했어? 네, 저랑 이제 17살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혼인신고하고 아기를 16년 11월 24일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근데 잠깐만, 네. 미안한데 네. 그러니까 19살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네. 혼인신고를 하고 네. 출생신고를 하고 네. 했는데 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네 애인 줄 알고 그냥 네. 결혼을 했고 네. 아기가 생긴 상태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개월수로 따져보면 네. 알 텐데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니까. 어려서. 임신했다 그러면 진짜 이러고 막 그렇게 네. 되는 거지 뭐. 근데 주위에서 저랑 많이 안 닮았다고. 첫째를, 그러니까 첫째 네. 아내를. 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제가 2년 만에, 2년 만에. 2년 반. 내가 크는데 안 닮았다 이거 아니야. 네. 어. 근데 솔직히 이제 아기 엄마가 부지런하고 그랬으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가정적이지도 않고 놀러 댕겨? 놀고 싶어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불일치가 나왔고. 네 애가 아니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쟤 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이렇게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와, 울기만 본인이 알아? 하고 아무 말을 안 어. 하니까 아 얘가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이제 저는 아기 키운 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알고 나서도 이제 나는 이거 눈 감을 수 있으니까 진짜 아기한테 좀만 더 잘해주고 가정에 좀 신경 좀 써줘라. 다 이해해 줄 테니까. 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제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한다는 말이 너랑 닮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근데 이제 저는 서류를 들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서 유전자 검사를 제가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더 낳고 살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네 이혼을 결심해서 제가 그 일로 네, 그 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협의 이혼을 원래 하려고 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면 숙려 기간을 3달을 주는데 이제 3달 뒤에 법원을 찾아갔는데 온다 하면서 안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법원 앞에서 이제 8시간 기다렸고 걔가 부모님 집에다 아기를 놔둬버리고 아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 부모님으로서는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육원으로 다시 이렇게. 아니 근데 그래도 자기 손자인데 그거 외손자인데 그냥 그렇게 보육원으로 보내버리는 건 좀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제 좀 제가 치유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입대를 했죠. 그래서 군대를 입대하게 됐어요. 이제 입대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 아기가 너무 생각나고 그래서 찾아갔구나.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고. 애가 순하고 착하네. 근데 또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걔네 부모님에서 이제 부모님이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처가에서. 네. 너 저거 뭐야 사진 있어? 사진 그 제가 혹시 보내준 거. 아 줘봐봐. 닮았다 아빠가. 야,
아빠랑 일도 안 닮았다 진짜. 야 이거 나도 의심하겠다 내 아들이라면. 이거 너무 안 닮았는데? 얘는 이 사진 아니야? 누구? 시승했죠. 시승했죠. 작가님 아들이에요? 죄송. 뭐야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냐? 눈이 얘 5배야. 눈이 얘 5배야. 애가. 원래 첫애는 아빠 닮았거든. 야, 근데 애가 착하네. 어? 야, 이거 돌잔치 했나 보구나. 네. 네 가족들은 다 몰랐던 거네. 네. 다 네 애로 알고 있었던 거네. 네. 뒤에 이모니 되게 행복해 보이신다 야. 네. 와, 이 사진 진짜 못 보겠다. 왜냐면 진짜 미쳐버리겠다. 어떤 사진이냐면 앞에서 우리 남편하고 와이프가 하트를 그리고 애기랑 전 가족이 뒤에서 다 같이 하트를 그리고 있어. 이 사람들 다 이거 그냥 네 애 돌잔치인 줄 알고 온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중요한 건 아까 우리한테 처음에 애가 둘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어. 둘이라고 네. 그랬어. 애가 둘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어. 둘이라고 네. 그랬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 지금 아직 한 명이 없어. 지금 와,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돼? 야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미안해 하여튼 뭐 그래서 드라마 같다 얘기해. 그래서 휴가를 나왔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정리됐다고 해서 이제 뗐는데 그게 기본 증명서인 거예요. 저밖에 안 나오길래 이혼이 됐구나 하고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다쳐가지고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졌구나. 완전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험 보상 대상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다치거나 맞아. 그러면 신청할 상병 수 이상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상세를 가져와라. 상세. 네.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상세를 딱 뗐는데 설마. 상세를 딱 뗐는데 설마. 애기가 둘이나 있어.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네 밑으로? 네,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네 밑으로? 네, 저는 그 입대하고 나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자녀가 둘이야. 둘이나 있어. 야 그래도 애들은 다 아빠 이름으로 성을 땄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박씨야. 졸다 하지마. 아이씨. 졸라 박씨야. 너 사랑한 거 아니야 이분이 진짜? 근데 며칠 뒤에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모텔에서 키웠는데 이제 베이비시터를 끼고 키웠다. 근데 이제 모텔에서 베이비시터를 끼고 네. 키웠다고. 베이비시터를.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우다가 돈을 못 주니까 비상 연락망에 이제 부재시 연락망에 제 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여자애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를 고소를 하고 이제 거기서 보육원으로 이제 다시 보내고. 아니 근데 걔는 네 동의 너 저거 없이 그냥 그게 돼? 네, 근데 니만 너가 허락 안 받고 막 네 저 호적에다 올려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엄마의 그 자격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로 돼 있으니까. 이혼이 제대로 안 됐던 거구나 군대 있는 동안. 네, 근데 그게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게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이제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뭐 한 거야? 왜 이혼을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 돈 줬을 거 아니야. 네. 야 손해배상 청구해. 근데 제가 또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성격이 아니란 말도 지금 애 아버지 돼 있어. 하성아 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죠. 빨리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돈 받지 말으라고 빨리.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돈을 그러니까. 안 받고 이제 일을 처리를 하겠다. 자기들이 잘못을 한 거니까. 와 지금 말이 안 돼. 그런 걸 누락시켜가지고 애를 멀쩡한 애 밑으로 하여튼 자녀가 2번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나 굉장히 놀랐어. 지금 오늘 네가 이렇게 좀 담담하게 웃음을 섞어가면서 네. 풀어낸 얘기가 근데 되게 심각한 거죠. 굉장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숨기고 그러게 살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떡하냐? 둘 다 자기 애가 아닌데 얘가 걔들을 맡아서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게 배우자도 이름 그대로 있네. 네. 이거 추적하면 나올 텐데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송치송달이라고 서류를 계속 보내는데 이제 안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걔 뭐 하는지 몰라? 네. 핸드폰 번호를 안 온 것도 아니고. 파란만장하다. 진짜. 아, 장인 장모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에선 뭐래? 그 집에서는 제 전화를 절대 안 안 받아? 네. 근데 내가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네. 여자분은. 왜냐? 예고적에 올렸잖아. 네. 예고적에 올렸잖아. 네. 지금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애가 얘 애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오롯이 자기가 걔들이 다 이제 법적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얘를 절대 안 만나는 거야. 그냥 네.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아니 난 다 좋은데 이 무책임함을 어떡할 거냐고. 애들이 무슨 죄냐고. 난 애가 너무 불쌍해.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실수로 뭘 몰라서 그랬다 치면 근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또 심지어 결혼한 와중에 또 딴 데 가가지고 애를 낳고 그거를 여기 호적에 올리고 이거 정말로 이건 뭐 무법자야 뭐야 그냥 막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고 도대체. 남자놈들도 문제고. 어? 아유, 진짜 이 방송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이 돼서 가족 관계를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아빠가 있는데도 지금 보육원에 있다라는 게 네. 너무 지금 이거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 빨리 와이프 그 아는 혹시 어디서 봤던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빨리 얘기해서 빨리 와가지고 이거 다 정리하고 아이들도 좀 책임감 있게 아 진짜 예.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러면 안 돼 정말로. 그 애들이 무슨 죄야. 하성아 네. 어떤 얘기든 상관없어. 네가 그냥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봐봐 그냥. 얘기해봐봐. 빨리 그냥 찾아와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일만 좀 끝내주고 우리 여보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니니까 너도 네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그냥 깔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무책임하게 도망 다니지 말고 와서 그냥 깨끗하게 해줘. 그래 하성아. 착하다 애가. 야 너 정말 너 나 같았으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해 먼저 이거. 자 하성아 뽑아라. 네 인생이다. 네. 얘야?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 보다. 맞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어? 이게 걔야. 걔야. 네 네가 와이프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지금 뭐 이러고 정확할지. 정확히 열리지가 않아. 야, 뭐 여기 게리 좀 이런 거 게리 갖다 놨냐 그러면? 그러니까 몇 년 계속 두들겨 봐야 반응도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네가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네. 심성이 착해서 나중에 네. 잘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성이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힘내고. 네. 열심히 살아, 알았지? 네. 야, 속상하다. 가, 빨리 이제. 아씨, 한 마무리가 아주. 속상하다 진짜. 진짜 속상하다. 이게 뭐냐 이게. 너 나이가 이제 23살이 이거 웬만한 사람 평생 살아도 이거 못 겪는 거를 네가 지금 다 겪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혼을 왜 해 도대체. 너무 가. 반만. 열심히 해.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네. 머리 아파.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네. 어떠신지 기분이? 이거를 좀 남들한테 많이 말을 안 했던 건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후련한 것도 이제 있긴 한데 이수근 형이랑 이제 서장훈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이거 일 처리하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내분께서 네. 돌아오시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 희망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 여기를 이제 출연을 안 했더라면 그냥 혼자 계속 끙끙 앓고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기에 출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시름 놓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더 나은 것 같아요.